안녕하세요. PNK 파나마 이민투자 컨설팅입니다. 오늘은 2022년 6월 14일에 취득한 세둘라, 즉 파나마 주민등록증과 6월 17일에 취득한 운전면허증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식 영주권은 작년, 즉 2021년 8월 16일에 취득한 정식 영주권입니다. 정식 영주권은 여기서 보시다시피 레시덴테 페르마넨테 정식 영주권자라고 명기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발급 날짜 2021년 8월 16일 일은 있어도 유효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주권은 말 그대로 영구히 거주할 권한이기 때문입니다. 이 손님께서는 작년 8월 16일에 정식 영주권만 취득하시고 세둘라를 바로 이어서 취득 안 하시고 귀국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세둘라는 정식 영주권을 취득한 이후에 바로 이어서 취득해도 상관이 없고 한 2년쯤 있다가 돌아와서 취득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손님께서는 2022년 6월 6일, 그러니까 대략 10개월 만에 돌아오셔서 이 세둘라를 받기 위해서 트리부날 엘렉토랄, 이민국이 아니고 선거재판소에 가야 됩니다. 선거재판소를 저희들하고 같이 가셔서 바로 세둘라 번호를 받으셨습니다. 이 증서에 이름과 성과 성별, 남성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게 그러니까 세둘라 발급 확정 판결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확정 판결문을 받은 날짜는 이렇게 6월 7일, 2022년 6월 7일인데요. 그런데 실제 세둘라 증을 교부받는 날짜는 일주일 뒤인 2022년 6월 14일이 됩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복귀때에 놀러 갔다 오시라고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손님께서는 2022년 6월 8일부터 13일까지 복귀때에 놀러 갔다 오신 다음에 14일에 저희들과 함께 선거재판소에 가셔서 직접 이 세둘라를 받았는데요. 세둘라에는 이렇게 성명이 나오고 생년월일, 출생한 국가 꼬레아, 그리고 국적 꼬레아나, 한국 사람, 그리고 성별이 나오고요. 혈액형이라고 있는데 여기에 기재는 실제로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발급한 날짜는 2022년 6월 7일이다 라고 되어 있고 유효기간이 2032년 6월 7일, 그러니까 세둘라 파나마 주민등록증은 유효기간이 10년이어서 10년 뒤에는 갱신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번호를 발급 날짜는 6월 7일이지만 실제 입증을 받은 날짜는 일주일 후인 6월 14일입니다. 그리고 3일 후인 2022년 6월 17일에 저희들이 파나마 운전면허증을 취득하시도록 교통부에 모셔서 도움을 드렸는데요. 여기서 보시다시피 리센시아 데 콘두시르, 이게 운전면허증이라는 뜻이고요. 여기에 2로 시작하는 세둘라 번호가 당당하게 적혀 있고 사진, 성명, 그리고 꼬레아나라고 대한민국 사람이라고 나와 있고요. 생년월일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2022년 6월 17일에 발급했다. 그래서 만료가 되는 날이 2026년 6월 17일. 그러니까 파나마 운전면허증은 유효기간이 5년이어서 5년 후에는 갱신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2021년 8월 7일 이후로 변경된 파나마 임시 영주권, 정식 영주권, 세둘라, 즉 파나마 주민등록증 발급 절차를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8월 7일 파나마 이민법이 변경되기 전까지 우호국 영주권 취득이 굉장히 쉬웠습니다. 모든 서류를 준비하여 파나마에 도착한 다음에 가장인 경우에 US 5,000달러 그리고 가족들은 2,000달러를 파나마에 있는 은행에 예치하고 빠르면 1개월 이내, 늦어도 6개월 이내에 임시 영주권과 정식 영주권까지 취득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한두 달 이내에 세둘라를 취득한다. 이렇게 간단했던 것이 이제는 모든 구비 서류를 완비하여 파나마에 도착한 다음에 최장 3주 안에 1차 임시 영주권을 발급하고 그 이후에 최장 6개월 안에 2차 임시 영주권을 없던 거 2차 임시 영주권이라는 게 생겼어요. 그 이후에 또 최장 23개월 만에 정식 영주권을 발급받고 또 그 이후에 최장 3개월 안에 세둘라, 파나마 주민등록증을 취득한다. 이렇게 바뀌었는데 이렇게 글자하고 말로만 설명드리면 조금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다음 장에서 그림으로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그동안 저희 유튜브를 보셨던 분들은 많이 보신 특징인데요. 뜨라미떼라고 해가지고 1차 임시 영주권, 6개월간 유효한 임시 영주권입니다. 이걸 이제 그 전까지 받았었고요. 그 다음에 이걸 받은 다음에 3개월에서 6개월이 소요가 된 후에 페르마네이시아 프로비시오날이라고 2차 임시 영주권을 받게 됩니다. 이게 23개월 유효한데요. 23개월이 지난 다음에는 레시덴테 페르마넨테라고 해서 정식 영주권이고 이것은 발급 날짜는 있어도 유효기간이 언제까지다라는 게 없으니까 정말 영구적인 정식 영주권이 되겠습니다. 이걸 받은 다음에 대략 또 1개월에서 3개월 정도가 지나서 세돌라, 파나마 주민등록증이라고 할 만한 그런 것을 받게 되는데 물론 이것도 영구적이긴 하긴 한데 10년마다 갱신을 하게 되는 그런 카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장까지 파나마 영주권과 세둘라를 취득하는데 대략 30개월 정도가 걸린다는 것을 알게 되셨는데요. 물론 30개월이면 미국이나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보다는 빠르다고 생각합니다만은 혹시 더 빠른 방법은 없는가를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초단기 파나마 영주권 취득 투자 이민이라고 할 만한 사항인데요. 부동산을 만약에 구입을 할 경우에 30만 불이니까 한국 돈으로는 뭐 3억 6천만 원 정도? 서울에서 아파트 한 개도 못 살 정도의 그냥 그렇게 엄청난 금액은 아닙니다. 그리고 파나마 이민국과 재무부에 납부하는 금액이 10,000달러가 있고 가족 1인 추가 시마다 2,000불이 추가가 되고요. 투자금 유지 기간, 그러니까 부동산을 구입해서 5년 동안은 갖고 있어야 되고요. 이것은 모든 서류가 구비가 된 경우에 영주권 수속 기간이 1개월밖에 안 걸립니다. 이 방법으로 이민을 오시려면 저희들하고 긴밀하게 협조하는 한국의 우리은행 해외부동산 전담팀의 협조로 부동산 구입비를 파나마로 반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1년에 5,000달러 이상 해외에 송금하는 게 많이 어렵지 않은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현재는 30만 달러인데 2022년 10월부터는 50만 달러로 인상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방법을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약간 서둘러서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파나마 증권거래소에서 파나마 증권을 50만 불 이상을 구입해서 5년간 유지하는 것도 한 달이 걸리고, 또 파나마 은행에 75만 불 이상을 예치해서 또 5년간 유지하는 것도 한 달이 걸리는데, 이 두 가지 방법은 저라도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권해드리고 싶지 않고요. 앞서 설명드렸던 일반 파나마 영주권 투자 이민이 이제 부동산 구입을 20만 달러에 2억 4천만 원 정도 구입을 하시는데 30개월이 걸린다는 얘기가 되고요. 투자금 유지 기간이 역시 3년, 그리고 파나마 은행에도 20만 달러를 또 역시 예치를 하는 것도 3년 역시 유지를 해야 되고, 영주권 수속 기간이 또 이것도 30개월이 걸리고, 이게 가장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현재로서는 취업 이민의 경우에는 투자금이 필요가 없고, 투자금 유지 기간 같은 것도 물론 그러니까 해당 사항이 없죠. 시간은 2년 6개월 마찬가지로 걸리고요. 은퇴 이민의 경우는 또 조금 달라서 투자금은 필요 없으나 부부 합산 매월 1,000달러를 종신 평생 받는다는 연금 증서가 있어야 되고요. 투자금 같은 거 필요 없고, 그리고 모든 수속 기간이 6개월 이내에 끝난다는 점에서 은퇴 이민이 많이 편하고 좀 가격도 저렴하다, 그리고 빠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그러면 저희 P&K 파나마 이민 투자 컨설팅이 어떤 회사인지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파나마 이민 영주권 취득은 기존의 고객님들께서 적극적으로 기꺼이 시간을 내셔서 잠재 고객님들께 추천과 경험담과 증언을 들려드리는 P&K 파나마 이민 투자 컨설팅과 의논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저희는 계약 전에 하는 말과 영주권, 세둘라, 운전면허 취득까지의 행동이 정확히 일치하거나 뭐라도 한 가지라도 더해드리는 회사입니다. 원하시면 과거의 고객님들과 현재 고객님들의 연락처를 떳떳하게 알려드립니다. 이야기하시기를 좋아하시는 고객님들이 많습니다. 또한 저희 P&K 파나마 이민 투자 컨설팅은 2022년 상반기에 현대 에버다임 파나마 법인 설립, 사업자 등록증 취득, 법인 계좌 개설, 사무실 개설 등 파나마 현지 법인 설립에 관한 모든 수속을 대행했습니다. 예, 많은 사람들이 무언가를 추구하기 위해서 또는 무언가가 좋아서 어떤 나라로 이민 갈 계획을 세우는 경우가 많은데, 파나마는 저희들이 약간 접근 방법을 달리해서 없을수록 좋은 것 30가지가 없어서 좋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자연환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미세먼지 없습니다. 허리케인 같은 자연재해, 지진 없습니다. 추위, 수도 파나마시티의 연중 최저 온도는 섭씨 23도, 최고 온도는 섭씨 30도 정도 돼서 날씨가 온난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안구 건조증이라는 게 없습니다. 겨울이라는 계절이 없고 습도가 높아서 저도 안구 건조증이 있었는데 여기서는 전혀 그게 없어졌고요. 겨울이 되면 또 빙판 낙상을 좀 나이가 들수록 무서워하게 되는데 그런 것도 위험도 없고요. 겨울철에 또 우울증이 발생하기 쉬운데 그런 것도 없고, 열대야가 없습니다. 낮에는 에어컨을 켜도 저녁이 되면 서늘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세금과 주택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상속세, 증여세 이런 거 없고 자동차세, 종합부동산세 이런 게 없고요. 말도 안 되게 비싸고 너무 빨리 오르는 집값 이런 게 없습니다. 그리고 1가구는 1주택만 소유해야 한다는 강요 이런 게 없고 집을 몇 채를 사든지 간에 아무도 참견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또한 자녀 교육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스카이캐슬, 즉 자녀들을 망치는 황당한 교육제도, 과외 또는 학원에 안 보낼 수가 없는 어떤 그런 상황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국가안보, 치안 안전 관련해서 주적이니 적국이니 그런 것이 없고 전쟁의 위험이 없습니다. 군대도 없고 핵무기를 보유한 주변에 불량 국가가 없습니다. 총기 난사 등 테러 위험도 없고요. 인종차별은커녕 한국 사람이라고 하면 좀 선망을 하고 좋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시아인에 대한 증오 범죄는 코로나 사태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습니다. 정치, 사회에 관련해서 보면은 공산주의의 위험, 사회주의의 위험, 포퓰리즘의 위험, 전체주의의 위험 이런 것이 없고 수준 낮고 천박한 정치가들이 없고 파나마의 정치가들은 지나칠 정도로 온건하고 점잖습니다. 또 이유가 뭐가 됐든 간에 극렬하게 시위를 하는 경우가 없고 더워서 그런지 적당히 몇 시간 깃발 흔들다 가고요. 극렬한 귀족 노조 같은 것도 없고 정부 부처 간 이기주의에 의한 갈등 같은 것도 없습니다. 정치적, 사회적 불안정성, 즉 어떤 정당이든 외화유치, 외화벌이에 혈안이 되어 있을 뿐 이념 때문에 국가의 제도와 방향이 갑자기 획가닥 뒤집히는 일이 없습니다. 또한 기업이나 부자에 대한 반감, 홍길동, 임꺽정, 로빈훗 이런 생각을 가진 정치인이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PNK 파나마 이민투자 컨설팅은 네이버 블로그로도 찾아보실 수가 있고요. 카카오 아이디는 파나마 이민이라고 입력하시면 쉽게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메일은 pnkglobal@pnkglobal.inc.com으로 찾아보시면 됩니다. 거듭 감사합니다.